네, 반갑습니다. 벌써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수함수 배우고 있어요. 그죠?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수함수 활용해서 지수 부등식까지 같이 한번 가볼 건데요. 자, 지수함수 잘 정리되셨습니까? 일단 지수 부등식에서는 딱 요 두 가지만 알아도 일단은 문제가 풀립니다. 자, 먼저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 한번 가보자. 네. 이게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약간 칠판 진짜 좋아요. 칠판. 근데 지금 제가 EBS 새로운 스튜디오에 왔거든요. 칠판 느낌이 굉장히 특이해요. 여러분 화면에서 잘 보이세요? 엄청 선명하죠? 되게 좋다. 이거 사가고 싶어요. 네. 자, y는 ax꼴의 지수함수입니다. 오늘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 a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달라지더라. 자, 만약에 a가 1보다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y는 2x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것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y는 2x 이런 것들. 자, 이런 그래프들을 일단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 x에다가 0을 넣어주면 x에다 0 넣어주면 뭐가 돼요? 2에 0제곱 해주면 그 값 그대로 1 되지. 2에 0제곱은 1이지. 그러니까 여기 자 0,1 지나가면서 x자리에 1 넣어주면 그렇지 2가 되지. 2에 1제곱이니까. 자, 그래서 x 1일 때 y 2 지나가는 요런 모양이야. 자, 요거는 여러 강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자 그래프 개형 보면 요런 모양이야. 그래서 여기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y의 값도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더 커질 때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 자, 이번에는 a가 0과 1 사이일 때도 한번 보자. 0과 1 사이.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1의 x 이런 지수함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될 때 0. 얼마 값은 곱하면 곱할수록 어떻게 돼? 점점 작아지지. 그치? 2분의 1을 2번 곱해주면 4분의 1. 0.25 되고요. 2분의 1을 한 번 곱해주면 0.5야. 즉, x, y 있으면 일단 x에 대해 0 넣어주면 2분의 1의 0제곱도 또 1이 되지. 그 다음에 x에 대해 1 넣어주면 x 1일 때 이번에는 2분의 1 대응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지수의 마이너스 1 되면 2분의 1의 역수니까 여기 2에 대응해요. 그치? 자, 그래서 요 그래프 연결해주면 요렇게 돼요. 자, 이번에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은 더 작아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a의 범위가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하더라. 사실 지수함수에서 그리고 이후에 유빈쌤과 배우는 로그 함수에서 증가가 언제 되고 감소가 언제 되는지 살펴보면 일단은 한 90% 해결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귀에 잘 들어오죠. 오케이. 그러면 요걸 가지고 지난 시간 마지막에 부등식 풀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티저처럼 예고를 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1제곱,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면 우리 당연히 알아요. 2의 1제곱은 2고 이거 2지. 2의 세제곱, 2를 3번 곱하면 8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의 대소관계를 하면 2랑 8이랑 당연히 뭐가 더 큽니까? 8이 더 크죠. 자, 이걸 지수함수로 해석해 주는 거야. 지수함수에서 아까 방금 봤듯이 2x가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그래서 x가 1일 때는 2 지나가고 당연히 이제 x가 저기 3회가 있으면 여기에 걸리는 함수값이 8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x1 지수가 1보다는 3일 때 더 커지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y는 2의 x 지수 함수 밑이 2. 그러니까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 값도 같이 커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있는 값이 더 커지면 y 값이 더 커진다고. 이거 이용해서 부등식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자 지수 부등식을 풀 때는 일단은 뭐부터 체크하자? 스텝 1. 밑의 범위부터 체크하자. 밑이 1보다 더 큰지 아니면 0과 1 사이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해준다? 부등식을 다르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하나만 구분하고 문제 바로 풀어버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2의 x 그 다음에 2의 y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대소관계 2와 같대. 그러면 자 지수 한번 비교해보자. 자 2의 y가 더 커요. 그러면 x랑 y가 있으면 x, y 헷갈릴 수 있겠다. a, b로 한번 해보자. a, b. 자, A랑 B가 있으면 뭐가 더 클까? 자, 대답해주세요. 뭐가 더 커? 그렇지, B가 더 커지는 거야. A보다 B가 더 커지는 거야. 이해가지? 2의 1제곱, 2의 세제곱 생각해주면 돼. 자, 근데 이번에는 2분의 1이에요. 자, 2분의 1에 예를 들어서 C제곱이 있고 2분의 1에 D제곱이 있어.
자, 근데 여기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뭘 알 수 있어? C랑 D의 대소관계를 알 수 있는데, 자, 봐봐. C랑 D 중에서 뭐가 더 클까? 자, 감소함수 생각해 봅시다. 실제 Y값이 더 작아지면 X값은 더 커져. 반대로 Y값이 더 커지면 X값은 더 작아져. 자, Y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X는요, 왼쪽으로 가요. X가 왼쪽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0에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3으로 점점 작아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 C랑 D가 있으면 뭐가 더 크다고? 이번 방향이 뒤집혀. 그치? 자, 2분의 1에 뭐 해볼까? 세제곱. 8분의 1이다. 그치? 2분의 1에 1제곱. 자, 2분의 1이다. 그치? 자, 8분의 1과 2분의 1 뭐가 더 큽니까? 이거 0.5예요. 8분의 1이면 0.125야. 이게 더 크지? 근데 자, 지수를 봐. 3과 1이야. 3과 1의 대소관계 봐주면 3이 1보다 더 큰 거라고. 왜냐하면 y는 2분의 1 x가 감소함수라서. 자,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증가하면요, 그대로 유지해요. 그대로 유지해요. 근데 감소함수면 어떻게? 뒤집어주는 거야. c가 실제로 더 큰 거야. 자,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 2분의 1을 당연히 한 번 곱한 게 더 어떻게? 더 어때? 한 번 곱한 게 더 커지는 거야. 많이 곱하면 곱할수록 더 작아지는 거야. 이해갔지? 오케이. 자, 그래서 스텝 1은 밑의 범위 구분하기. 자, 요거 가지고 우리 4-1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 그 다음에 9, 3분의 1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일단 3분의 1로 다 통일시켜 볼게요. 자, 3분의 1이 2 마이너스 x고, 근데 여기서 9대 9. 9.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주면 좋을까? 만약에 3분의 1로 간다 셈 치면 3분의 1에 2 마이너스 x. 왼쪽은 별게 없습니다. 그죠? 자, 오른쪽 어떻게 바꿔줄까? 자, 9는요. 9는 9분의 1의 역수예요. 그죠? 네. 자, 9분의 1은 뭐가 되지? 3분의 1의 제곱이야. 3분의 1을 두 번 곱해준 거야. 자, 두 번 곱한 것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해갔어? 3분의 1에 제곱해주면 9분의 1이고 거기에다 역수 취해주면 9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9 대신에 3분의 1에 마이너스 2 이렇게 한번 써보자. 3분의 1에 마이너스 2. 자, 거기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에 x 플러스 1 이렇게 써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뭔가 3분의 1로 다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자, 지수법칙 이용해서 3분의 1에 2 마이너스 x고, 자, 여기 한번 처리해버리면 3분의 1에 여기는 뭐가 돼?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어디가? 여기가 더 크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스텝 1 밑에 범위 체크합니다. 0과 1 사이인지 아니면 1보다 더 큰 2, 3, 4, 5, 6인지 한번 봐요. 자, 지금 0과 1 사이예요. 0.33333333 3분의 1이니까.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지수 한번 비교해보자. 이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럼 지수 2-x랑 그 다음에 x-1이랑 대소관계를 비교해주면 뭐가 더 큰 거야? 2-x랑 x-1이면요. 자, 부등호 방향이 뒤집혀주면 되는 거야. 이해갔지?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면 2x. 그 다음에 이렇게 넘겨주면 3. 그쵸? 따라서 x는 뭐가 돼? 2분의 3. 됐죠? 네. 자, 그래서 x의 범위 끝났습니다. x는 2분의 3보다 커지면 돼요. 됐죠? 네. 자, 지금 선생님은 3분의 1로 바꿔준 거예요. 근데 물론 이 문제를 미칠 3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 미칠 3으로 만들어준다면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면 3에 자, 서로가 역수관계니까 지수가 부호 바뀌면 돼. 그치? x-2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여기 9를 3의 제곱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요거 3분의 1은 자, 3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부호 또 바꿔주면 되겠지. 자, 이게 이렇게 된다 해서 미칠 3으로 놓고 문제 풀어줘도 또 좋습니다. 자, 이때는 대신에 미칠 3이기 때문에 증가함수죠. y는 3의 x. 요거 보면서 문제 또 풀어주면 돼요. 됐죠? 네. 자, 우리가 지수함수 통해서 부등식도 같이 가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증가 감소야. 자, 2번도 한번 가볼게요. 2고 4가 있습니다. 근데 밑이 다르면 좀 복잡해요. 그죠? 하나라도 통일시키자. 자, 2랑 4가 있으니까 뭘로 통일시킬까? 작은 단위인 2로 같이 통일시켜봐요. 자, 2에 x제곱 플러스 1이야. x제곱 플러스 1. 자, 거기에다가 자, 4에 2 마이너스 x니까 2의 제곱에다가 2 마이너스 x 이렇게 취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지수법칙 이렇게 다이렉트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자, 지수끼리 다이렉트로 만나면 지수 그냥 곱해버리면 돼요. 그죠? 그러면 2의 4 마이너스 2x야. 자, 그게 2의 x제곱 플러스 1보다 네, 이쪽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지수끼리 같이 한번 비교해 봅시다. 밑이 언제? 이야, 스텝 1이 0과 2 사이인지 0점 얼마 값인지 아니면 1보다 더 큰 값인지 딱 구분하기였잖아요. 자, 지금 봤더니 2입니다. 그럼 1보다 더 커지고 있죠. 그러면 자, 증가함수입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니까 여기 지수 사이의 대소관계도 요거 그대로 따라가면 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이 4 마이너스 2x가 있으면 자, 뭐가 더 커지는 걸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돼. 이거지. 왜냐하면 지수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값도 더 커지니까요. 그쵸? 네. 자, 그래서 풀어봤더니 x제곱에다가 거기에다가 넘겨줬더니 플러스 2x 되고 거기에 마이너스 3 해준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져요. 자, 이렇게 해줬더니 2차 부등식 되네. 그죠? 자, 마저 풀고 끝냅시다. 그러면 x 플러스 3에 거기에다가 x 마이너스 1이요. 그죠? 자,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집니다. 그죠? 따라서 x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작은 거, 마이너스 3, 큰 거, 1. 이렇게 네, 살값이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x의 범위가 끝났어요. 끝. 네. 자, 이제 그 지수 부등식 이제 조금 감이 옵니까? 자, 기준은 뭐야? 밑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3분의 1이면 지수끼리는 어떻게 부등호 방향이 휙 뒤집혀야 돼. 왜? 0. 얼마면 감소하니까. 자, 밑이 2일 때는 증가하니까 당연히 여기 오른쪽이 더 커요. 그러면 지수도 실제로 더 커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유제 4-1번 같이 한번 풀어봤다. 시험 들어가서도 지수 부등식 문제가 딱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일단은 밑을 통일시켜줘요. 지금 3분의 1이고 9고 3분의 1이면 3이든 3분의 1이든 하나 잡고 통일시키기. 그리고 나서 밑의 범위를 살펴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넘겨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문제 같이 한번 가볼 건데 여기 지우고 갈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개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는데 항상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재확인하는 거야.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맨 처음에 진짜 아기 때를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엄마라는 단어를 배우고 뭐 아니면 아기들이 이게 왜 이래? 라는 질문을 할 때 걔네들이 무슨 개념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가는 게 아니었거든. 그죠? 질문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수학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약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게 순서가 바뀐 거야. 그지? 개념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제 푸는 거 자체도 또 하나의 개념 공부예요. 그래서 자, 문제 풀 때마다 매번 혼자 힘으로 고민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그냥 임쌤 푸는구나. 오늘 굉장히 제육볶음 같은 옷 입고 문제 푸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내 공부가 아니거든요. 네, 자, 지금 이 문제도 일단 밑에 풀이 다 가리고 예제 밑에 보면 또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다 가리고 한번 풀어봐요. 자, 풀어본 제자들은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지금 보면 4, 9, 2, 9, 8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밑을 통일하여라. 4, 2, 8 밑이 다 다르면 이게 건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한번 건드려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로 한번 제일 작은 단위 2로 바꿔보면 2의 4x면 2의 제곱의 x라서 2의 2x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2의 x 플러스 1이면 자, 2 곱하기 2의 x예요. 자, 거기에다 8입니다. 8 해주면 2의 세제곱이죠. 그럼 빼기 8. 자,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니, 그래. 밑이 2인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까 문제랑 패턴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아까는 양쪽을 밑을 3분의 1로 딱 세팅해주면 왼쪽, 오른쪽 단순 비교가 가능해졌어. 자, 여기도 2를 단순히 밑을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왼쪽, 오른쪽 가지고 지수를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약간 2차 부등식만 딱 남았잖아요. 아니, 근데 이 문제는 방금 봤던 요 문제. 넘어가라 뿅. 네. 굉장히 얘가 말을 안 듣습니다. 네. 5-1번 난 보여주고 싶은데
네, 보여주고 싶어. 왔어. 자, 이 문제를 보면 요거는 단순히 왼쪽, 오른쪽 비교가 안 돼요. 심지어 여기 왼쪽으로 넘겼습니다. 한쪽을 쭉 이항했어요. 그런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2의 EX라는 것을 봐봐. 2의 X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요거는 2의 X를 제곱해 준 거야, 얘들아. 그치? 그치? 자, 그러면 아니 이 상태로는 왼쪽 오른쪽 비교가 불가하니까 뭔가 좀 줄여보자. 그래서 여기 2의 X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줄 거냐면 자, 여기 이 상태에서 2의 X가 반복으로 나오니까 자, T라고 한번 치환해 봅시다. 수학에서 뭔가 복잡한 게 반복돼요. 그러면 하나로 치환해 주면 돼. 자, 2의 X를 T라고 치환해 주는 순간 일단 이게 지수꼴이잖아요. 그럼 T의 범위는 뭐가 돼? T는 그러면 양수 되겠지. 그쵸? 이게 뭐 지수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2분의 1이거든. 일단 양수거든. 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도 4의 욕수라서 4분의 1이요. 그쵸? 항상 양수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다시 한번 바꿔봐요. 그러면 얼마나 간단해지냐면 2의 x 자리에 t 넣어줍니다. 그럼 t를 제곱해 준 거죠. 그래서 자, t 제곱에다가 자, 2 곱하기 t죠. 플러스 2t에다가 자, 여기서 마이너스 8이에요. 이게 어때?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 t가 그냥 단순 2차 부등식이 돼버립니다. 그죠? 네. 자, 왼쪽을 인수분해 해줬더니 t 플러스 4에다가 t 마이너스 2예요. 자,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t의 범위는 결국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이상 플러스 2 이하 돼요. 여기까지 됐지? 뭐 0 같은 건 넣어주면 그러면 4 곱하기 마이너스이니까 음수 맞죠? 네. 자, t의 범위가 2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와 여기까지 일단 풀어내하고 t는 마이너스 4 이상 플러스 2 이하 이렇게 쓰면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게 x에 대한 부등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두면 문제를 풀다 만 거야. 이거 끝내야지. 이거 끝내야지. 그치? x를 구하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t에 관한 식만 하고 그냥 끝낼 수는 없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해 주냐면 이제 t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t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를 깔고 갔기 때문에 사실 이건 마이너스 4 이상이다라는 정보가 의미가 없어요. 그죠? t는 양수에서만 생각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 거거든. 그러니까 t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보다 작거나 같아져요. 그죠? 자, 근데 t가 2의 x였잖아. 그치? 2의 x니까 당연히 0보다 커지는 건 당연해. 그 다음에 여기에서 2 이하가 또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요거 2의 1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x는 결국 뭐가 될까?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돼. 얘들아, 여기에서 요 밑에 범위는 왜 의미가 없을까? y는 2의 x 생각해주면 이 그래프는 0,1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의 x라는 값은 항상 어때? x축 위에 있어. 그러니까 이 값은 항상 양수 될 수밖에 없다고. 그치? 자,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x에다가 제한 변형을 주지 않아. 이해갔어?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여기만 풀어버리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5-1번 문제 벌써 풀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왼쪽 오른쪽을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지수 부등식이 나와요. 그러면 분명히 치환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반복적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부등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뻔한 유형이거든요. 네, 지금 이 문제 풀었죠. 그러면 2번도 풀 수 있어요. 한번 가봅시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9분의 1이고 3분의 1입니다. 자, 느낌 와요? 9분의 1은 3분의 1의 제곱이야. 그치? 이거 왜 이렇게 나왔는지 뭔가 알 것 같지? 자, 뭘 치환해주면 좋을까? 3분의 1의 x 치환해주면 뭔가 될 것 같아. 한번 해보자. 자, 9분의 1의 x를 3분의 1의 x에다가 자, 이걸 완전 제곱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완전 제곱으로. 거기에다가 자, 빼기 4 해주고 거기에다가 3분의 1의 x지수 이렇게 올려주고 자, 요거는 다시 말하면 이거 뭐예요? 3분의 1에 마이너스 1 지수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 근데 3분의 1의 역수 뭡니까? 이거보다는 3이 더 편하다, 그치? 3이 편하잖아. 아, 똑같은 말을 3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3분의 1의 역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3으로 바꿔버리자. 3. 이게 더 좋아, 그치? 자, 거기에다 플러스 27 더했더니 0보다 크거나 같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 3분의 1 x 지수, 3분의 1 x 지수가 반복되니까 요거 t라고 한번 치환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t는 0보다 커질 거야. 3분의 1을 계속 곱해 나가는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등식을 t에 관해서 바꿔줄게요. 그럼 t제곱. 자, 3, 4, 12니까 마이너스 12t.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27 해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럼 요거 인수분해해주면 t-3에다가 거기에다가 t-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최종 한번 넘어가 보자. 그러면 0보다 크다 되어 있으니까 t는 결국 자, 작은 값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큰 값, 9보다는 크거나 같아지면 돼. 맞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이런 문제들 학생들 실수 많이 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 여기까지 풀었어요. 샤프로 여기까지 왔어. 자, 최종의 답을 잘 내야 돼. 자, t가 뭐냐면 3분의 1에 x예요. 요걸 t라고 해줬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3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3은 그러면 밑이 모두 3, 이건 3분의 1이고 3이잖아. 헷갈리는 학생은 하나로 통일해요. 3분의 1에 마이너스 1로 한번 바꿔보자고. 그렇죠? 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3분의 1에 x, t가 9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9는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3분의 1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맞죠? 그러면 자, 여기 지수부등식 아까 4-1번은 풀던 것처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만 단순 비교해주면 돼. 0과 1 사이니까 여기 지수 간의 대소관계 한번 살펴볼까요? x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밑이 3분의 1이면 이게 증가함수예요? 아니면 이렇게 툭툭툭툭툭 살 빠지는 감소함수예요? 그치? 3분의 1이면 곱하면 곱할수록 더 작아지는 감소함수야. 그치? 이게 떡락하는 함수라고. 그치? 자, 그러니까 x랑 마이너스 1 비교해주면 이때 감소하는 함수면 오른쪽이 더 크면 실제로 지수는 왼쪽이 더 커져. 부동호 방향 뒤집어주면 돼. 그치? x는 마이너스 1 이상. 자, 여기도 한번 가보자. 그러면 여기가 더 커요. 그러면 x랑 마이너스 2랑 대소를 비교해주면 부동호 방향 뒤집히면 돼. 그치? x는 결국 마이너스 2 이하 이렇게 나와요. 그쵸? 네. 그래서 결국 x는 마이너스 1 이상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2 이하일 때 애초에 나와 있던 9분의 1의 x에 뭐 마이너스 4에 곱하기 3분의 1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27은 0보다 크거나 같다에 해당하는 x의 범위가 네, 방금 나온 겁니다. 됐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잘 처리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자, 여기 있는 문제처럼 이게 단순히 왼쪽 오른쪽 밑이 같으면 뭐 2의 1제곱, 2의 세제곱 그래서 2 곱 8이네? 이쪽이 더 크네? 이렇게 안 되는 뭔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면요. 치환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5-1번 같이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우리 IQ가 막 떨어졌어요. 그죠? 네. 되게 신기하죠? 문제가 저절로 넘어갑니다. 네. 그죠? 네. 지금 한 23분 공부하고 나면 우리 IQ가 막 떨어져요. 지금 이 문제 풀려고 했는데 저절로 지금 막 바뀌고 있죠. 네. 자, 이렇게 긴 문제 풀 거거든요. 우리 IQ를 좀 더 높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잠깐 중간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도 물 한 잔 마시고 올게요. 여러분들도 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그러면 IQ가 제가 그 라디오에서 들었는데요. 물 한 잔 먹으면 IQ가 실제로 5에서 7이 높아진대요. 우리 IQ 좀 높이고 다시 만나요. 네, 자, 이렇게 긴 문제 일단 도전 한번 해보자. 자, 이런 실생활 예제는요, 사실 모든 선생님들이 동일한 말을 할 겁니다. 이게 대입만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매번 우리가 이 문장을 읽어야 되는 우리로서는 어떻습니까? 매번 볼 때마다 조금 헉해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어려워. 그치? 내용이 너무 어렵고 전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식이 중간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석 선생님들은 너무나 무책임하게 대입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너희 입장에서는 어떠니? 괜찮아요? 네. 근데 항상 그래요. 지수 함수 배우고 나면 실생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그 배우고도 또 똑같이 실생활 한번 가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단어는 매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용 자체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여기 식만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식에 나오는 영어들 있잖아요. 변수들을 밑줄 그으세요. 사실 방법이 없어요. 여기 여러분들 앞적응에 대해서 이 식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 대단합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자, 여기 IT 해서 I가 나오고 여기 K라는 상수 또 주어지고 T가 있습니다. 그래서 T가 뭐고 IT는 대체 뭔지 한번 봅시다. 주위가 순간적으로 어두워지더라도 사람의 눈은 그 변화를 서서히 지각하게 된다. 그거 알아요? 영화관 갑자기 훅 들어가면 갑자기 앞이 안 보여가지고 밑에 이렇게 영화관에 가면 밑에 좌석 번호 나타내는데 불 켜진 거 그것도 잘 안 보일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더듬더듬 거리면서 이렇게 괜한 민폐를 끼칠 때가 있죠. 네. 그게 암적응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어두워졌을 때 바로 그 어둠에 적응을 눈이 못하는 거예요. 자, 빛의 세기가 96에서 4로 순간적으로 바뀐 후, 그러니까 불을 똑 하고 불을 아예 딱 껐어. 자, 이때 T초 경과했을 때 사람이 지각하는 빛의 세기는 다음 식을 만족시킨다 해서 여기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T시간이 흘렀을 때 빛의 세기인과 T시간이 흘렀을 때 빛의 세기.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빛의 세기예요. 자, T는 시간이에요. 자, 이게 뭐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바뀐 후 T초가 경과했을 때, 그러니까 T 자체는 시간에 대한 변수야. 그치? 자, 그리고 K는 상수다 주어져 있는데 상수다라는 말은 특정한 숫자라고 생각해버리면 돼. 그러니까 변수랑 상수라는 게 있는데 상수라는 건 그냥 막 1, 2, 3 이렇게 딱 정해진 일정한 상수예요. 말 그대로 상수야, 말 그대로. 그러니까 변수는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우던 네모 빈칸 생각해주면 돼. 그 얘기는 네모 빈칸에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변수라고 얘기해주고 상수는 딱 특정한 숫자. 이미 정해져 있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얘가 숫자가 뭐 딱 정해져 있을 거 50이든 60이든 100이든. 그치? 자, 빛이 96에서 4로 순간적으로 바뀐 후 사람이 빛의 세기를 28로 지각하는 순간까지 100초가 경과했다고 한다. 빛의 세기가 96에서 4로 순간적으로 바뀐 후 사람이 빛의 세기를 16으로 지각하는 순간까지 경과한 시간을 A초라 할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96에서 4로 순간적으로 바뀌었어요. 좀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 불이 확 꺼졌습니다. 빛이 96이다가 갑자기 훅 꺼졌어. 갑자기 이렇게 시커매졌어요. 자, 이때 빛의 세기를 28로 지각하는 순간까지 100초가 경과했대. 실제 4로 딱 보이는 게 아니라 빛이 거의 없잖아요. 그 상태로 보이는 게 아니라 28로 지각하는 순간까지가 100초 경과했다고 해요. 100초. 자, 그러면 여기 이 문장까지를 가지고 요 식에다가 한번 넣어 봅시다. 이제 잘 넣어주면 돼. 자, 그러면 빛의 세기가 28. 100초 후에 28이 된 거예요. 그죠? 빛의 세기를 여기에다 써주는 거지. 빛의 세기 IT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왼쪽 식에 들어갈 게 지금 28이 되는 거예요. 100초 후에 28 빛의 세기. 그죠? 네. 자, 그리고 나서 96은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거기에 2분의 1에다가 자, K는 특정한 숫자라고 이야기를 해줬다. 거기에다가 몇 초? 자, T 한번 찾아봅시다. 100초 경과했어요. 그죠? 100초. 여기에다가 100 곱해주면 되겠다. 자, 여기에다 더하기 4 해준 거예요. 자, 지금 이해가죠? 빛의 세기가 28로 지각하는 순간, 그래서 빛의 세기에다가 28을 넣어줬고, 그 다음에 시간이 100초 지났으니까 T자리에 100 넣어준 겁니다. 됐죠? 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산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떼와 볼게요. 자, 양변에다 4 빼줄게. 그러면 24 되죠? 24는 96에다가 곱하기 자 2분의 1에 100K요. 100K. 그쵸? 자, 근데 96에다가 얼마를 곱해야지 24가 돼요? 바로 안 되면 양변 96으로 나눠버리자.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에 100K만 남고 여기는 96분의 24 남을 겁니다. 자, 96분의 24 해주면 얼마입니까? 4분의 1이죠. 요거 4분의 1인 거야. 4분의 1. 자, 그럼 봐. 지수에서 뭔가 해결이 돼요. 여기 100K 부분이 대체 얼마였길래 4분의 1이 되는 걸까? 2분의 1을 두 번 곱해주면 4분의 1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라고?
그대로 2 계산되는 거예요. 그쵸? 자, 따라서 봐봐. 100K가 2가 되는 거니까 K의 값은 얼마였다? K 얼마입니까? 100으로 나눠주면 50분의 1이에요. 50분의 1. 아까 상수 설명했죠. 상수가 뭐야? 이게 특정한 숫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숫자가 50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K가 50분의 1인 거예요. 요 K가 50분의 1. K는 50분의 1. 자, 우선 여기까지 끊어 읽은 것 가지고 대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입했더니 K의 값이 계산이 됐어. 자, 그럼 봐. 이제 두 번째 문장 봐요. 빛의 세기가 96에서 4로 순간적으로 딱 바뀌었어. 그러니까 불이 딱 꺼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빛의 세기를 16으로 지각하는 순간까지 경과한 시간을 A라 할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뭔가 숫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 새롭게 대입해주면 돼. 새롭게 대입해주자. 자, 어디로 빛의 세기가 16으로 지각하는 순간까지. 그러면 빛의 세기가 16이 되는 상황. 그죠? 자, 우리 어차피 K의 값 아니까 이 식을 깔끔하게 다시 한번 써보자. 자, IT 자리에 16 들어가요. 왼쪽에다 16 들어가고 96에다가 자, 곱하기 2분의 1에 K 자리에 이제 뭐 넣어주면 돼? 50분의 1 알았지? 그럼 50분의 1을 대신 넣어요. 자, 지금 T가 어디에 나와 있을까? 경과한 시간을 A초라고 합니다. 그럼 T 자리에 뭘 넣어주면 돼? A를 넣어주면 돼. A. 여기에다가 A 넣어주면 돼요. 자, 거기에다가 더하기 4 해준 값이 지금 왼쪽에 16 계산된 겁니다. 자, 양변을 4로 빼봅시다. 그러면 12 되죠. 12는 96 곱하기 자 2분의 1에다가 자 50분의 A 이렇게 처리돼요. 그쵸? 자, 96 양변 나눠주면 얼마 돼? 96분의 12는 8분의 1이에요. 8분의 1.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지수 부분에 해당하는 50분의 A가 얼마가 되면 돼요? 3 들어가주면 2분의 1의 세제곱이 8분의 1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자, 50분의 A가 얼마가 되면 된다고? 3이 되면 된다고. 자, A의 값 끝났습니다. 얼마? 150초 걸리는 거죠. 네. 제가 정확한 이 빛의 세기를 정확히는 이 식 자체를 네, 제가 이 전공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람이 어둠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죠? 네. 자, 6-1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실생활 예제라는 이름으로 내가 언제 실생활에서 이런 걸 겪었을까 싶은 신기한 용어들, 신기한 식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항상 그 용어 자체가 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항상 어떻게 해주면 돼? 식 부분이 중간에 나와요. 항상 패턴이 똑같아. 거기 위에 부분은 변수 설명이 나와. 식을 중심으로 위에는 변수 설명이 나오고 그 밑으로는 대입거리가 나와. 그 어떤 단원으로 가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여기 이 틀 자체를 익혀두면 좋아. 특히 이 대입에서도 첫 번째 대입거리를 통해서 뭔가 미지수 하나를 찾아낼 수 있게 나옵니다. 보통 대입거리가 2개 나오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첫 번째에서 뭔가 미지수였던 K를 구하게 만들고요. K 해결됐으니까 남아있는 또 다른 미지수 주면서 A 지금 주죠. 시간을 A라고 하죠. 그래서 또 두 번째에서 모르는 값 하나 찾아내기. 항상 패턴이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자신감 가지고 위에는 변수 설명, 그 다음에 식 나오고 밑에서 대입거리 나온다. 자, 그래서 크게 세 덩어리로 문제를 아예 딱 뜯어서 보세요. 알겠죠? 네. 자, 이렇게 식 넣어서 계산하셨으면 네, 훌륭합니다. 지금 못 풀었어도 괜찮아요. 이런 문제들 앞으로 많이 볼 거니까 그때 잘 풀면 돼요. 알겠죠? 네. 자, 어느덧 이렇게 해서 우리 유제 6-1번까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지수함수라는 거 결국은 그러니까 지수법칙 그리고 지수 하다가 지수법칙에서 최종 확장판이 뭐였어요? 지수 자리에 실수 넣기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수 자리에 실수 넣은 김에 뭐 2의 x라던가 아니면 3의 x라던가 아니면 2분의 1의 x꼴 아예 점 찍어서 그래프로 나타내보자 해서 배운 내용이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수는 로그보다 조금 직관적으로 좀 친하죠. 약간 친척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지수 함수가 조금 더 편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 가지고 네, 이제 준비되셨으면 저랑 같이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이제 페이지를 아예 넘기세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98쪽에 나와 있는 종합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네.
개념 보고 그 다음에 설명 보면서 예제 보고 예제에서 거의 숫자 박혀진 유제 문제 보는 식으로 그동안 공부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아예 그동안 우리 4강에 걸쳐서 배운 여기까지 4강이죠. 4강에 걸쳐 배운 지수함수를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재확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꼼꼼히 따라와 보자.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이게 은근 헷갈려요. 네, 이게 막 어렵다기보단 엄청 헷갈려. 이 문제 풀어봤어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 플러스 a, 거기에 더하기 b 그래프가 이 그래프래요. 자, 이때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요. 이거 어떻게 구하죠? 네. 자, y는 마이너스의 2분의 1의 x 플러스 a 플러스 b래. 근데 a, b 구하래. 이거 어떻게 구해요? 막막합니다. 네. 자, 이럴 때는 나와 있는 힌트들을 잘 찾아보자. 힌트들을 잘 찾아보자. 자, 여기 점점점점 되어 있고 이 표시되어 있어. 이거 우리 지수함수에서 뭐라고 이름 지었죠? 네, 기억해보자. 세 글자. 세 글자 뭐 있어? 세 글자. 이게 닿지는 않지만 점점 가까이 간다라는 뜻의 점근선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점근선이야. 점근선. 점근선이 y는 2예요. y는 2. 그치? x축의 다른 말이 y는 0이었죠. y는 2라서 가로선이야. 자, 점근선이 y는 2예요. 그러면 점근선 통해서 일단 하나는 캐치가 돼. 뭘까? 얘들아, 우선은 그 지수 이야기에서 이렇게 만약에 a가 양수예요. 양수. a가 양수예요. a가 특히 지수함수에선 1 아닌 양수 조건 달죠. 1 아니고 양수예요. 자, 이때 a의 x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 값 자체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자,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 a의 뭐 2분의 1이 와. 2분의 1에 x 지수 올려줘. 이건 무조건 양수야. 만약에 여기에다가 3분의 1을 넣어줘도 여전히 양수예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만약에 막 10이 좋더라 나는 10의 x가 0보다 크다. 이것도 당연합니다. 실수는 여기에다가 여기 양수 들어왔고 여기에 실수와 맞추면 이거 항상 양수 돼버려. 그치? 그러면 이번은 반대로 이게 양수이기 때문에 자, 여기 봐요. 2분의 1하고 x 플러스 a라는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항상 양수 될 거라고. 밑이 2분의 1이니까 지수에 뭐가 오든 이 값이 양수 될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은 거예요. 그럼 양수에다가 마이너스 딱 붙여주면 그거는 y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봐. y의 범위. y는 b에다가 뭔가가 빠지는 형태예요. 맞죠? 여기 양수니까 양수값만큼 빼주고 있잖아. 마이너스 달렸으니까. 이해갔지? 그러면 여기에서의 치역을 한번 생각해봐요. y는 자, 어떤 것들의 모임이야? y는 b보다 작은 요 y 값들의 전체 모임이 돼버려. 이해가?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b-1이래. y가. 그치? 만약에 여기에 있는 값이 양수인데 2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값이 b-2가 되겠지. b-2. 그치? 여기가 만약에 선생님 여기 뭐랄까 수제비처럼 만들어 놓은 여기 값이 3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y는 b-3이 된다고. 그러니까 y들은 b보다 작은 실수들을 다 모아주면 돼요. 치역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자, b보다 작다 했는데 점근선이 2야. 자, y의 값이 b보다 작다 했는데 점근선이 2예요. 그러면 하나 일단 알고 가지. 뭐 여기 2랑 여기 b랑 같아지면 되죠. 그죠? 그래서 b의 값은 2로 일단은 확정이 됩니다. 되죠? 네. 그래서 자, 지수함수가 주어져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어떤 좋아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 뭐 a에 자, 양수 a에 대해서 뭐 x가 들어오든 뭐 x에다가 뭐 m이 들어오든 뭐 어떤 꼴이 주어져요. 뭐 어떻게 주어져 있어. 거기에 플러스 뭐 b 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점근선은 그냥 y는 b 해버리면 돼. 알겠지? 만약에 막 플러스 값이면서 a가 만약 1보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점근선이 y는 b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예요. 자, 밑이 예를 들어서 2인데 마이너스 붙었어요. 그러면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점근선이 y는 b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갔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b는 체크했고 그 다음에 어떡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지금 아마 수학 1 처음 듣는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저랑 같이. 이게 수학 문제는 여러분들 그 방탈출 카페 같은 데 가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그 기대가 좀 있었어요. 너무 바빠서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별나서 갔는데 진짜 싫었어. 완전 싫었어. 그거 왜 내가 돈 내고 거기 왜 갇혀 있어야 되는 거야? 막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뭘 풀라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냥 지금 여기 스튜디오 같은 방 안에 그냥 이렇게 돈 내고 들어가요. 뭐 문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여기를 계속 돌아다녀야 돼. 이거 도대체 이게 뭐 어쩌자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재밌나 봐요, 사람들은. 저는 수학 선생님인데도 그게 너무 재미없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둘러보면서 힌트를 찾는 거잖아요.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일단 둘러보다가 여기 2가 있네. 그거 이렇게 딱 주워가지고 B를 찾아내요. 우리 이 방 탈출해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힌트들을 쭉 봅니다. 또 뭐 안 쓴 게 있어. 뭐 여기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 좌표가 마이너스 3, 0이야. 그게 뭐 여기 이 그래프 위에 한 점이에요. 자, 이게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그래프 위에 한 점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X자리에 마이너스 3 넣고 Y자리에 0 넣으면 성립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한번 넣어볼게요. Y자리에 0 넣어보자. 자, 그리고 마이너스 달고 2분의 1 해주고 X자리에다 마이너스 3 넣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죠. 자, 거기에다 B값 벌써 계산했습니다. 플러스 2예요. 그렇죠? 네. 뭔가 해결된다. 봐봐. 그러면 이렇게 넘겨주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오른쪽에 2만 남아요. 그죠? 어라? 2분의 1에 역수치 해주면 플러스 2거든. 그치?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지수 부분이 뭐가 되면 될까? 이 값이 그대로 마이너스 1 처리되면 되겠다. 그렇지? 2분의 1에 마이너스 1 해주면 지수 마이너스 1 돼버리면 역수돼서 2 되는 거니까. 그죠?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2 되면 되겠지. 2 빼기 3은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A가 2 계산됐고 아까 방금 B가 점근선에서 계산이 됐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A 플러스 B 해주면 2에다가 더하기 2 해주는 꼴이라서 얼마예요? 4 계산돼요. 됐죠? 네. 자, 우리 벌써 종합 문제 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게 참 그래요. 2의 x, 이제 그래프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2분의 1 x 그래프, 감소함수 이제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막상 문제 풀면 이게 어떤 그래프니에요? 그래프 추론할,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함수식 추론하는 문제였어요. 이게 바로 됐던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잘 안 됐던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자, 문제 풀 때는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해서 내가 나 강의 들었는데 막 나 혼자 그 혼공이죠. 네, 그것도 열심히 했는데 왜 문제 안 풀리지? 좌절하지 마요. 아직은 채워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틀려요. 지금 많이 틀려요. 그리고 시험 볼 때 최종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할 때 그때 맞추면 돼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돼. 수학 문제 풀 때 틀릴 때 스트레스 받으면 나는 계속 이 자리예요. 그리고 틀리는 건 너무너무 당연해. 그러니까 학생인 거예요. 심지어는요. 수학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거 풀잖아요. 선생님들도 틀려요. 오죽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우리 밥만 먹고 수학만 하거든. 저 진짜 밥만 먹고 수학만 하고 있어요, 요즘. 그래도 그래요. 선생님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틀려도 그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자, 저랑 같이 1번 풀었고요. 남아있는 2번부터의 문제들 이렇게 깨끗한 수학 연습장에다 이렇게 딱 반 적고 마음 먹고 한번 진짜 풀어봐요. 안 풀려도 상관없고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다음 강에 저랑 같이 풀이만 같이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먼저 풀고 오면 실제로 다음 강의도 훨씬 더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제발 길게 잡을 필요도 없어. 한 40분 잡고 풀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풀고 그 다음 강의로 넘어와 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에 빨리 만나요. 어머니 아버지 새해 복 새해 복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새해 복 친구들아 너네들도 새해 복 새해 복 언니 오빠 동생 동창 친구 원수 아군 적군 이 사람 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너도 나도 모두 다 새해 복